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토지의 표시, 그 중에서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다라고 했을 때요. 자, 등록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를 의미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등록을 한다라고 했죠.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요.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를 등록하고 또 기타 또 등록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되는데요. 기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제3장 지적공부에서는 이러한 토지의 표시, 소유자, 그리고 기타 사항들이 과연 어느 지적공부에 어디에 어떤 것들이 등록되느냐 요걸 봅니다. 자,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지적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지적공부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공부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종류 몇 가지가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종류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등록되느냐 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구체적인 종류에 따라서 등록되는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어떤 지적공부를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바로 그 지적공부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들을 지금부터 좀 봅니다. 자, 지적공부의 종류는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뤘던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이 있는 거죠. 토지대장. 자, 그리고 임야는 임야대장에 또 등록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대자라는 의미는요, 큰 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대 할 때의 대자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대예요. 자, 한눈에 알아볼 대라는 것은 이 토지에 대한 정보 또 임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공부를 지적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 토지대장의 견본이 있죠. 그래서 토지대장 보시면은 토지대장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토지에 있어서의 정보들을 다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모든 것이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 되지만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등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은 각 지적공부에 어떤 내용이 등록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는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요 대장이죠. 대장.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장부입니다. 문자나 숫자. 자, 그래서 대장에는 문자나 숫자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은 문자나 숫자로 등록될 수가 있지만은 그 경계예요. 토지의 경계, 토지의 표시 중에서 중요한 그 경계는 문자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나타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따로 지적공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적도, 도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임야도라는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야도나 지적도는 다 도면이 되겠죠. 도면. 이 도면에서 등록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경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보들이 다 등록되지만 경계가 등록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지적 공부로는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장부인데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이 한 필지 토지에 뭐 소재 지번, 뭐 지목 면적은 이제 하나가 존재할 텐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을, 병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20명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이 사람들의 이제 지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분에 맞춰서 또 과세를 하게 되겠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소유자는 등록이 됩니다. 소유자를 등록을 하지만은, 소유자가 이렇게 20명이라든지, 이렇게 2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 소유자들을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소유자를 표시하는 부분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이제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은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토지의 표시 부분은 비중이 줄어들고 소유자 부분이 넓어지니까 좀 불합리하게 되겠죠. 대장의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되니까요. 이 소유자가 여러 명이었을 때 그 각각 소유자들의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소유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이 장부가 이 공유지가 되겠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이 공유지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소유자들을 이제 연명해서 적는 소유자들을 적어놓은 기록해놓은 장부인 공유지 연명부를 만들게 됩니다. 원래는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돼야 되지만은 그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소유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따로 공유지연명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에는요, 이렇게만 씁니다. 갑이 소유자면은 갑 외 19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만 써요. 그래서 소유자도 등록은 됩니다만은 나머지 19명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걸 다 등록하려면은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요. 따라서 공유지연명부를 만들어서요. 그 여러 명의 소유자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소유자마다 그 지분이 다르겠죠. 그리고 그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할 테니까 각 소유자의 지분을 기록하기 위한 공유지연명부를 만든다. 자, 그러면은 공유지연명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 명의 소유자와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연명부를 만들고, 자,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등록이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 기록을 하고 여러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지분을 기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지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요,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지분은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연명부라는 것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토지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 아파트. 그래서 1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10층짜리 아파트 여기가 이제 301호라고 하면은요, 301호. 이 301호의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했을 때요. 갑은, 우리가 301호 그러면은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 소유하고 있는, 나만 전유하는 부분, 전속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요,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301호 소유자는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유 부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301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려면 나가서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만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는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갑은 전유 부분 이외에 이 건물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이 건물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단을 다 나왔습니다. 자, 계단을 다 나왔으면 흙을 밟고 지나가야 되겠죠. 땅을 밟고 지나가려면은 이 토지에 대한 또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일반적으로 이제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대지권. 자, 그래서 갑은 대지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인 그 대지권은 이것은 토지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토지에 대한 정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건물에 대한 정보지만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정보예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니까. 자, 그래서 대지권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지권을 여기가 뭐 10층짜리여서 총 20세대가 살고 있다. 20세대가 살고 있으면은 이 20세대가요, 대지권의 그 비율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는 34평형이 있고 이쪽에는 40평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대지권 비율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301호의 대지권이 301호, 201호, 또 뭐 302호가 대지권 비율이 동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각 호수별로 대지권 비율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기록한다는 것이 또 어렵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에 기록하다 보면은 대지권이기 때문에요. 이 대지권은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을 토지대장에 다 기록하다 보면은 토지대장의 부피가 또 너무 커진다는 거죠. 결국 토지의 표시를 제대로 공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한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되니까 이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부를 우리는 대지권 등록부라고 합니다. 대지권 등록부. 자,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가 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대지권 비율이 등록이 되겠죠. 대지권 비율. 그래서 3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이 1000분의 36이다 라고 하면은 1000분의 36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대지권 비율은요, 301호, 201호, 101호, 401호, 402호가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에 대지권 비율만 기록하게 되면은 도대체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1000분의 36이라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 301호가 바로 전유 부분이 되는 거죠. 전유 부분. 그래서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해줍니다. 세트로 나와야 되겠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즉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겠죠. 자, 그런데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한 필지 토지 위에요. 아파트가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두 동이 있게 되면요. 301호가 어떻습니까?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301호가 1000분의 36 그러면은 여기 301호와 여기 301호하고 또 대지권 비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디가 1000분의 36인지를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두 동 이상 있었을 때는요. 건물 명칭을 따로 적는 거죠. 여기는 A동, 여기는 B동, 뭐 가동, 나동, 101동, 102동. 따라서 301호 그러면은 여기서 B동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따라서 요 B동,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건물 명칭이 되는 거죠. 건물 명칭을 적습니다. 그래서 B동. 그래야 B동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적겠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을 적는 것이고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는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세트로 함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드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301호가 이게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세를 할 때는요. 과세를 할 때는 301호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 소유자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소유자. 소유자도 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301호가요.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다고 해보죠. 공동 소유하면서 갑이 301호에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을이 301호를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301호가 1000분의 36이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이 대지권 비율의 3분의 2니까 1000분의 24를 갖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을이 1000분의 12를 갖게 되겠죠. 이 301호가 갖는 대지권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갑과 을에게 또 과세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301호가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게 되면은요, 그 지분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지분. 그래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할 테니까요. 자, 대지장은 기본적으로 과세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어떤 목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는 과세죠, 과세. 지목도 과세죠. 면적에 따라도 과세가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유자 및 그 지분도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대지권 비율을 적지를 않는다는 거죠. 대지권 비율, 각 호수변으로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든다.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대지권 비율을 직접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죠. 따라서 대지권에 관련된 사항이요.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록되지 않는다.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장부가 나올 때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만큼 이렇게 기록이 안 되는 거죠. 따로 빼가지고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중요한 가끔씩 우리가 다뤘던 거죠. 어떤 지역은 땅값이 비싼 지역은 이 경계점들을 좌표로 구해 놓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계점을 이제 좌표로 구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에 대한 그 좌표도 토지의 중요한 정보이긴 합니다. 정보인데요. 어떤 토지는 좌표가 30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토지는 좌표가 굴곡점이 선의 굴곡점이 50개가 있으면 50개의 좌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좌표들을 모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등록하려고 하다 보면은 좌표는 토지의 표시지만은요. 이 좌표는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30개, 50개 등록돼 있음으로써 다른 토지의 표시를 쉽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그 경계점 좌표들만을 따로 빼가지고 기록하는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좌표가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어떤 토지가요. 한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토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좌표는 이제 X축, Y축을 해가지고 좌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계점이 4개가 있으면 좌표가 4개가 있겠죠. 뭐 10에 4, 뭐 12에 7, 그 다음에 뭐 5에 2, 그 다음에 16에 11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개의 좌표가 있으면요. 문제는 어떤 게 10에 4냐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이게 10에 4냐, 이게 10에 4냐, 이게 10에 4냐, 이게 10에 4냐.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아예 좌표를 적을 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10에 4, 10에 12에 7 이렇게 적으면은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경계점이 한 30개, 40개 되면은 이런 것들을 그림 안에다가 다 집어넣기가 보기가 안 좋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요.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요. 좌표를 적은 다음에 그 앞에 부호를 적습니다. 1, 2, 3, 4. 1번 좌표, 2번 좌표, 3번 좌표, 4번 좌표. 이것이 하나의 부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붙인 다음에 그 부호의 위치들을 그림을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다. 자, 부호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부호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그러면은 요게 10의 4구나. 요게 12의 7이구나.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좌표, 여기 이제 좌표가 기록이 되겠죠.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쌍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호와 부호도가 한 세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를 적고 그 옆에 부호를 적고요. 그리고 부호도도 적게 됩니다. 부호도. 그래서 이 세 개는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부호, 부호도도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든다. 자, 그래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적어도 좌표가 또 기록이 되지 않는 거죠.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좌표가 기록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경계는 여기에, 지분은 이렇게, 대지권은 대지권 등록부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대장이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총 5가지가 있게 됩니다. 총 5가지의 대장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지적도 임야대에서 도면이 2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2가지는요. 대장과 도면을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하는데요. 이 지적공부는요. 현재 종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공부가 전산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이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시적, 눈에 보이는 지적공부, 그래서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전산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지적공부를 발급받는다든지 열람을 하고자 하면은 해당 지적소관청을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사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전산화가 될 필요가 있죠. 전산화가 되면은 어느 지적소관청에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고 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지적공부를요. 전산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전산화가 돼 있어요. 자, 전산화가 돼 있는 지적 공부를 우리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렇게 합니다. 전산화된 지적 공부. 자,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요, 거기에 여러분 지적 공부 제 3장 앞에 보시면은요, 지적 공부에 의해서 박스 해가지고 표가 있어서 지적 공부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하고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는데,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디스크 형태로 존재합니다. 종이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시적 이제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불가시적 지적 공부.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 하나랑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랑 해서 총 8가지의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D장에 5가지 있고 도면 2가지 있고요.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것이 바로 전산화된 지적 공부예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중에서요,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인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토지 대장을 전산화시키고, 공유전명부를 전산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에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가시적 지적 공부에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산화된 지적 공부에서 토지 대장을 열어보든 공유전명부를 열어보면 되겠죠. 따라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에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가시적 지적 공부를 그대로 전산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무엇이 등록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요게 중요한 거죠. 가시적 지적 공부.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에 대한 그 각각의 구체적인 등록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를 넘기시면은요, 먼저 그 밑에 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이제 개별적 지적 공부에 있어서 그 등록되는 사항을 보는데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가로 2에서요, 등록사항에서요,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사항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게 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다음 내용은 이제 조금씩 쉽게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서요. 자, 1번 보시면은 토지의 소재, 2번에는 지번이죠. 자, 소재와 지번이요. 소재와 지번은 그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가 몇 번지 토지의 대지권 등록부냐, 공유전명부가 몇 번지 토지의 공유전명부냐, 이것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지적공부에는요, 소재 지번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은 이제 우리가 7가지만 놓고 보면은 이 7가지 지적 공부 모두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또 외울 필요가 없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목 있죠, 지목. 자, 지목은요, 지목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목을 할 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을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목은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일단 등록된 내용은요, 여기다 꼭 굳이 등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요 3개의 장부는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등록하면 되는 것이지, 필요 없는 내용,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충분히 공시할 수 있는 내용은 따로 여기다 등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도면만 보고서도 그 토지의 지목을 알 수 있도록 도면에도 부호 형식으로 지목을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4가지에 등록이 됩니다. 또 지목과 동일하게요. 지목과 동일하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축척입니다. 축척. 그래서 지축 이렇게 외우시던지요. 그래서 지목과 축척은 등록되는 장부가 동일하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모두 등록이 된다는 거죠. 축척은 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4 보시면은 면적 있죠, 면적. 자, 면적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그래서 면적 앞에다요, 사 앞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거 4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오로지 등록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중에 하나가 면적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 보시면 소유자, 소유자죠. 소유자가 등록되는 곳이 어디냐. 자, 소유자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역 명부에도 소유자 등록되죠.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유자를 기록을 하죠. 과세를 위해서. 따라서 소유자는 4곳에서 등록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는 소유자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유자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기억 보시면 이제 고유번호라는 것이죠. 고유번호. 자, 여기가요, 서울시, 서초구, 역삼동, 100번지다. 100번지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500에 13번지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소재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지번을 말하겠죠. 지번을. 자, 소재라는 것은 바로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죠. 행정구역.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번이 되겠죠. 지번. 이게 소재가 되겠죠. 자, 소재와 지번을 적다 보면요, 너무 이렇게 길게 써지는 거죠. 지번은 숫자로 돼 있으니까 간단하지만 행정구역 소재 같은 건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길게 쓰는 것이 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소재, 한글로 돼 있는 이 소재를요, 코드화를 시킵니다. 자, 숫자화 시켜놓는 거예요. 숫자와.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호를 붙입니다.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서울시는 1번, 부산시는 2번, 경기도는 몇 번 해가지고요, 번호를 붙입니다. 광역. 자, 그 다음에 서울시 안에는 서초구가 여러 개가 있고요. 서초구 위에도 여러 가지 구가 있죠. 그러면 구별로 번호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는 몇 번. 서초구 안에는 역삼동은 강남구죠. 그래서 여기를 뭐 서초동이라고 해보죠. 방배동이라고 하죠. 방배동. 자, 그러면 방배동, 서초구 안에는 또 여러 동이 있습니다. 여러 동이 있으니까 그 중에 방배동은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행정구역을 숫자화 시켜놓습니다. 코드화 시켜놔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시군구, 시군구 하고요. 시골 같은 경우는 또 읍면이 나오는 거죠. 읍면이 나오고 리가 나오니까요, 그 칸이 또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구역을 코드화 시켜가지고요, 총 10자리로요, 숫자를 만듭니다. 10자리. 이런 것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10자리로 만듭니다. 자, 서울시가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자리로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번은요, 뒤에 지번은, 우리의 지번이요, 본번이 10,000번대는 없습니다. 최고 1000번대이기 때문에요, 앞에 4자리, 그러니까 4자리는 지번을 나타내고요. 또 부번도 1000번대까지 밖에 없지 10,000번대까지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지번을 가지고, 앞에 있는 본번, 부번을 가지고 또 숫자화 시킵니다. 자, 그러면 1500에 13 그러면요, 이런 것들은 1500, 그 다음에 0013 이렇게 만드는 거죠. 1500, 1001번지 그러면 1500, 100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지번을요, 이 8자리를 가지고요, 지번을 만듭니다. 지번으로 8가지를 만들어요. 만약에 312에 13번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번을 쓸 때 0312, 그 다음에 0013 이렇게 적는 거죠. 앞에 빠진 거는 00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8자리를 가지고 지번을 만듭니다. 지번. 그래서 8자리, 지번이 8자리가 되고요. 그러면 총 이제 18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그렇죠.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지번을 쓸 때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고유번호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아니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냐를 보여주는 또 코드 번호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자리가 또 나옵니다. 한 자리. 한 자리는 지적공부의 종류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고유번호 해가지고요,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요, 필지마다 붙이는 토지의 고유번호예요. 자,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고유번호를 만들다 보니까요, 총 19자리로 만듭니다. 19자리로 만들다 보니까
이 19자리 고유번호가 같은 토지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토지의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성해가지고요. 행정구역이 10자리가 됩니다. 이게 10자리고요. 그 다음에 지번을 나타냈을 때 앞에 4자리가 본번, 뒤에 4자리가 부번 해가지고 18자리로 지번을 나타내고요. 가운데 한 자리 있는 것이 바로 지적공부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요. 지적공부의 종류가 1로 여기다 돼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2로 돼 있으면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3으로 돼 있으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가 3으로 돼 있으면 이것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토지구나. 그래서 뒤에 8자리 앞에 3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이런 것들을 대용하는 대장 종류 번호를 적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쭉 내려와서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요. 자, 비치되는 지적공부에서 토지대장 등록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만 있고요. 임야대장 등록지에는 임야대장, 임야도만 있지만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자, 임야의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만들어지는 않겠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만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존재할 테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 3가지의 공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게 4 보시면은요, 자, 고유번호는 그러면 어디에 등록되느냐 관련돼서요. 자,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등록되는 장부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고유번호가 나오죠. 자,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요, 대장 5가지만 등록됩니다. 대장 5가지. 그러면 대장이 5가지가 위에 있는 5가지가 되겠죠. 도면 2가지를 제외한 대장 5가지의 고유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 자,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가 있고요. 이것도 등록되고, 그 다음에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장번호라는 게 있죠. 장번호는요. 앞에 D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장번호를 말합니다. 대장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떤 그 동에요. 어떤 동에, 만약에 이거 공유지연명부가요. 이 동에 공유지연명부가 만약에 공유지가요 200필지가 있다고 해보죠. 자, 공유지가 200필지가 있으면 그 동에 공유지연명부도 20개가 있겠죠. 또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서 있는 토지가 대지권이 있는 토지가 100필지가 있다. 그럼 대지권 등록부도 100개가 존재하겠죠. 그럼 이때 100개가 존재하고 200개가 존재하면요. 거기에 200장을 번호를 붙일 거 아니에요. 1번부터 200번까지. 여기도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붙이겠죠. 또 토지대장에 이 동에 있어서는 필지가 이 동은 뭐 3000필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토지대장이 3000개가 있겠죠. 그럼 그 3000개에 어떻습니까? 1번부터 3000번까지 번호를 붙이겠죠. 그러니까 대장에 붙여놓은 번호들 이런 것들을 대장번호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경계점 좌표등록부도요. 이게 30장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붙이게 되겠죠. 대장에 붙여놓은 번호 순서대로 붙여놓은 번호를 우리는 대장번호라고 하는데 줄여가지고 장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장번호, 즉 장번호는 어디에만 등록되겠습니까? 대장 5가지만 등록되겠죠. 자, 그래서 장번호와 고유번호는요. 대장 5가지만 등록이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밑에 왼쪽에 보시면요. 자,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 자, 지적도나 임야도의 번호는 이것은 도면번호가 되겠죠. 자, 서울시 서초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초동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서초동 자체를요, 한 장의 지적도에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서초동이 너무 넓다 보면은 한 장의 지적도에 집어넣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서초동은요, 한 여러 개의 지적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16개의 지적공부로, 16개의 지적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초동은 어떻습니까? 지적도가 16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지적도가. 자, 그러면 지적도가 16개가 존재하는데 이제 번호를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한 필지 토지의 경계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딱 요걸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16개를 다 찾아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도면이 16개가 있으면 도면에 1번부터 16번까지 어떻습니까? 번호를 붙여 놓겠죠. 1번부터 16번까지. 자, 그러면 16개니까 1호부터
6호까지 도면 번호를 붙여넣는데 도면에 번호를 붙여넣는데 이것이 바로 도면 번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도면은요, 도면 번호를 붙여넣습니다. 도면 번호. 자, 그러면 도면 번호는요, 자 보죠. 도면 번호는 이 도면들마다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는 당연히 도면 번호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때는요, 토지대장부터 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보고 토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정보를 안 다음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경계를 보고 싶으면 지적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토지가 토지대장을 봤더니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다 본 다음에요. 자, 지적도를 보러 가려면은 지적도가 이것이 뭐 7번 지적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7번 지적도를 바로 찾아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뭐 다 뒤져봐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대장 안에는 이 토지가 지금 지적도 몇 번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면 바로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요, 그 토지가 등록되는 지적도 번호, 도면 번호를 등록해 줍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만 도면 번호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이 되고요. 나아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고서는 그 토지 한 필지의 모양만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근데 주변의 경계, 주변의 모양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찾아가야 될 텐데요. 도면을 찾아가려면 이 토지가 과연 몇 번 지적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 번호를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도면 번호도요, 도면 두 가지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기 때문에 5가지에 다 등록이 됩니다. 5가지. 자, 그렇죠. 그래서 도면 번호가 등록되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 장번호, 대장이니까 장번호 등록되고 그 다음 맨 뒤에 축척 있죠. 축척. 축척은 어떻습니까? 지목하고 동일한 장부에 등록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4개의 등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디귿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토지의 이동사유. 자, 토지 이동사유는요, 토지가 분할이 됐다 또는 신규 등록이 되었다, 합병이 됐다, 이런 것들이 토지 이동사유가 되는데요. 토지 이동사유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나머지는 토지 이동사유까지 등록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에요. 자, 우리가 소유자가 등록되는 장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라고 했는데 소유자가 등록됐을 때는요, 그 변경일도 등록을 합니다. 당연히 변경일과 그 원인도 등록을 하게 돼요. 이거 세트예요. 그래서 소유자 쪽으로 화살표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어떤 토지가 가백에서 을에게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것이요, 6월 1일 날 이전이 됐다고 해보죠. 6월 1일 날. 자, 그러면은 5월 30일까지는 갑이 소유하게 되고 6월 1일부터 을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을을 기록하면서요, 을에게 과세를 할 때는 1년 동안 이 사람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5개월까지는 그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할 때 갑한테 과세를 할 것이고 6월 1일부터는 을이 소유했기 때문에 을에게는 6월 1일부터 과세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언제 소유권이 변동되느냐로 따라서 함께 과세를 할 때는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를 적을 때는 이 사람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그 변경일을 적고요. 또 이 사람한테 과세를 함에 있어서 상속을 통해서 취득했는지, 증여를 받아서 취득했는지,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그 과세가 틀려질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원인도 적습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자,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경일과 원일도 세트로 함께 기록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음 보시면 토지 등급이 있죠. 토지 등급. 자, 토지 등급도 있는데 이 토지 등급도 기록이 되는데 토지 등급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나머지 이게 부차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등록되지 않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이 개별 공시지가도요, 이것도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급 앞에 동그라미, 개별 공시지가 앞에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요. 자,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거예요.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쳤던 것이 면적, 토지 이동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 4가지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딱 했는데 면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면적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하면 등록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되지 않는 것 4가지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등록되는 4가지를 기억하시면 또 문제를 풀 때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요. 대부분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이제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하나씩 보면 됩니다. 자, 공유지연명부에 의 보시면은요.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요.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2인 이상. 그러면은 자, 밑에 보죠. 등록사항 보시면은 토지의 소재 지번은 모두 등록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적 공부에. 그러니까 토지 지번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유권 지분. 자, 이거 기록하려고 공유지연명부 나오는 거죠. 소유자별 소유권 지분. 그래서 소유권 지분 기록하고요. 4 보시면은 지분을 적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당연히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 기록이 되고요. 물론 이때 소유자 기록을 할 때는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기록이 되면 세트로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변경 원인도 세트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5에 디귿 보시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함께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에 기억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D장이죠. D장 5가지에는 고유번호가 기록된다는 거죠. 고유번호는 D장 5가지만 기록된다.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자, 이건 D장이니까 D장 번호를 기록한다는 거죠. 즉, 장번호가 기록이 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적어져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은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쉽게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죠. 자, 대지권 등록부를 보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대지권은 권리에 관한 표시이기 때문에요. 이 권리는 등기부에 먼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등기부를 보고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보죠. 양가로 위에 1번 보시면 1번, 2번요. 자, 토지의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니까 등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지권 비율이라는 거죠. 이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지권 비율이 나오면요. 세트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5번에 니은 디귿 보시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 302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이 세트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 세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서요. 그러면 대지권 비율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를 기록을 하겠죠. 소유자. 소유자 기록하고요. 자, 그리고 소유자가 기록이 되면 어떻습니까? 밑에 5번에 미음 보시면요. 미음. 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적겠죠. 이건 세트이기 때문에 변경된 날과 원인. 그리고 소유자가 2명 이상이었을 때는 지분도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읍에 있는 지분 기록하는 거죠. 비읍에 있는 지분. 자, 그리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5번 기억 보시면은 토지의 고유번호. 이건 D장이니까 고유번호 기록될 것이고요.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은 자, 이것도 D장이니까 집합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가 기록이 되겠죠. D장이니까 장번호 기록이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요.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요 부분만 따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요. 잘 안 잊어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있는데 요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거기 쭉 내려오시면은 양가리 2번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해서 지적소 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상을 보죠. 등록상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소재 지번은 다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소재 지번 기록될 거고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 좌표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좌표. 좌표가 기록이 된다. 3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좌표가 기록되면 거기 리을에 있는 부호와 부호도가 세트로 나와야 되겠죠. 세트로 기록이 됩니다. 세트로 기록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기억 보시면요. 다시 4번에 기억 보시면은 이제 토지의 고유번호. D장이니까 고유번호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D급 보시면요. 먼저 D급부터 보죠.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 대장이니까 장번호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요. 니은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도면번호, 지적도면의 번호죠. 이건 지적도에만 존재하겠죠. 임야도에는 없을 테니까요. 지적도면의 번호, 즉 도면번호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도면번호는 지적도 임야도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다. 즉 도면번호는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등록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또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거기에 그 표로 해가지고 지적공비 등록사항 해가지고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되고,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특히 또 중요한 내용이, 도면입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면서 또 지적 공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